안녕하세요, 리베 하얀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홀더 한번 할 텐데요. 플레이스홀더는 HTML5에서 새로 생겨난 속성이죠. 인풋에 관련된 속성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를 쓰기 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밸류를 가지고 많은 것을 했었어요. 밸류와 플레이스홀더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목적 자체가 자리를 몇 자리 입력하는지,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하면 자리를 몇 자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또는 기존에 작성을 하기 전에 안내되는 멘트라든지 미리 설명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value라는 속성 자체는 미리 써져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디 비밀번호 해서 로그인 할 때 있잖아요. 로그인 할 때 인풋 안에 몇 자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또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때 글씨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치게 되면 그때 안에 있는 설명 문구는 없어지고 내가 직접 작성한 문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플레이스홀더고요.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 페이지나 또는 내 정보 수정 이런 페이지를 가게 되면 내 정보들이 미리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 안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밸류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와 플레이스홀더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성을 하게 되면 설명이 되는 텍스트와 아이디 그리고 레이블로 감싸서 아이디 로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타이틀을 줬었어요. 타이틀 대신 플레이스홀더가 자체 설명으로 처리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레이스홀더 자체는 접근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는 절대 접근성 어떠한 인풋 타입, 인풋에 대해 또는 셀렉트는 플레이스홀더가 안 들어가죠. 인풋 타입, 텍스트 서치, URL 이런 것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곳에서 타이틀 또는 레이블 대신 플레이스홀더를 설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접근성 오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플레이스홀더를 쓰는데 플레이스홀더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같이 코드를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을 거예요. 인풋 타입 텍스트 안 했다가 우선 테스트로 인풋 타입 텍스트에 플레이스홀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풋 들어가게 되고요. 타입 텍스트에다가 플레이스홀더 하나 넣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 넣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미리 글씨가 써져 있죠? 좀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글씨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쓰면 사라지죠. 이게 바로 플레이스홀더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사라질 때 좀 재미없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한번 접을 거예요. 키가 플레이스홀더에 포커스가 돼 있을 때 그때 애니메이션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 포커스가 됐을 때 플레이스홀더가 사라지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인풋 요소 자체를 디자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 보더 하나 넣어서 좀 진하게 만들어주고 좀 약간 굵은 선을 줘서 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높이 좀 주겠습니다. 높이를 한 30픽셀 주고 그리고 텍스트를 좀 들여쓰기 할게요. 텍스트 인덴트 해서 좀 들여써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플레이스홀더 자체도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스홀더 디자인을 바꾸려면 인풋에 웹킷, 인풋에 적두사부터 써줘야 돼요. 웹킷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라고 작성을 해야만 플레이스홀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가 완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컬러를 한번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컬러를 스카이블루 해서 좀 포커스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플레이스홀더를 사라지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인풋에 포커스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플레이스홀더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인덴트를 통해서 마이너스 10픽셀로 갈까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게 뒤로 빠지죠. 빠져나가면 그대로고요. 포커스가 됐을 때니까 작성을 하면 사라질 거예요. 플레이스홀더의 특징 자체가. 그럼 이 상태를 자연스럽게 오파시티까지 해서 사라지게 해볼게요. 오파시티 0이 포커스가 될 때 오파시티 0이 들어가고 기존에는 오파시티 1이 되겠죠. 그러면 클릭하면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그럼 트랜지션을 넣어주게 되면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리고 쓰고 빠져나오면 그대로 있고 다시 지워주면 플레이스홀더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한번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넣는지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한번 해볼 텐데요. 텍스트 에어리어 우선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쓴 다음에 여기에 설명, 플레이스홀더를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에다가 20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라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플레이스홀더가 미리 들어갔죠. 디자인도 조금 더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죠. 텍스트 에어리어 넣고 마진 좀 주겠습니다. 좀 띄워주기 위해서 위아래로만 띄워줄게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뭐 그대로 두고요. 보더 좀 주겠습니다. 보더를 이 픽셀 솔리드에 퍼플로 주겠습니다. 퍼플로 줘서 해주고요. 그리고 패딩 좀 줘볼까요? 패딩을 한 6픽셀 정도 줘서 좀 떨어뜨려 줄게요. 이제 작성하면 이게 끝나게 되겠죠. 좀 축소해 줄까요? 화면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 100% 줄게요. 꽉 찰 수 있도록 100%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플레이스홀더를 2줄 이상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2줄 이상 넣어주는 것 자체가 텍스트 에어리어 밖에 안 돼요. 인풋 요소 자체에서는 플레이스홀더가 1개밖에 안 들어가고, 플레이스홀더를 2개 넣을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에어리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2줄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2줄로 하는 방법은 우선은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게 2줄로 되기도 하고요. 이 빈 여백 다 지워볼게요. 이게 빈 여백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해서 2줄로 강제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강제 엔터를 쳐서 2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 코드도 있거든요. 엔티티 코드 중에서 BR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코드를 넣게 되면 우선 스페이스 한 칸 띄우면 다 적용이 돼서 플레이스홀더 자체가, BR 자체가 이 앞에 있는 코드예요. 앞에 있는 코드는 리눅스 기반, 윈도우 기반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코드는 맥 OS에서 적용이 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2가지 다 넣어주시고, 각각 BR에 대한 의미거든요. BR의 의미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2줄 플레이스홀더도 나올 수가 있어요. 2줄짜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인풋 요소에서는 1줄밖에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서는 2줄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BR을 치거나 우선 코드상에서 엔터를 치면 되겠죠. 인풋에서는 2줄 이상 플레이스홀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줄 이상 플레이스홀더를 될 수 있도록 제가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짜고 2줄짜리 또는 3줄짜리 인풋 요소에 2줄, 3줄짜리 플레이스홀더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선 요소를 하나 감싸줘야 돼요. 요소를 감싸지 않고는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인풋을 한번 넣을게요. 인풋 타입 텍스트 그대로 쓰죠. 텍스트 쓰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스팬 요소를 하나 줘서 2줄짜리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팬 요소 안에다가 BR 하나 넣을게요. 그러면 2줄짜리 텍스트에서 BR 들어가게 되고, 이 2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스팬 요소를 레이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레이블로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이 스팬에 대한 들어간 텍스트가 무조건 설명이 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레이블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플레이스홀더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선 시각적으로 위에 띄워놔야기 때문에 우선 그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우선은 CSS에서 우선 작업을 해줘야죠. 클래스 플레이스에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줄게요. 렐러티브를 주고, 움직이는 것은 플레이스 안에 있는 스팬 요소를 잡아서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레프트 0에 탑 0을 주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폰트 사이즈 좀 줄여줄까요? 폰트 사이즈 11픽셀 정도로 줄여줄게요. 좀 줄 간격 제외하고 11픽셀로 다시 줄이고, 여러분들은 뭐 디자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2픽셀 좀 띄워줄게요. 제가 이미 디자인 없이 임의대로 만드는 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줄짜리 텍스트를 만들어 버려요. 두 줄짜리 텍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이 두 개의 텍스트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 자체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원래는 플레이스 홀더 자체가 이 텍스트와 상관없이 밑에 붙여서 이 상태에서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SS 상태에서도 이 텍스트를 클릭하더라도 밑에 있는 이 커서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Z 인덱스를 -1로 줍니다. 그럼 바닥으로 빠지거든요. 이 바디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인풋 자체에 배경색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플레이스 자체 안에 있는 인풋의 배경색을 트랜스페어런트, 투명도를 줍니다. 트랜스페어런트, 투명도를 주게 되면 인풋의 배경색은 투명하게 되고, 그 투명한 밑에 바디 아래에 있는 곳에 우리가 스팸 요소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에 텍스트를 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곳에 텍스트가 쓸 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만들게 될 거고요. 이따가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BR 쳐서 엔터 쳐서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코드 자체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 인풋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인풋이 포커스가 들어오거나 또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 스팸 요소가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jQuery로 해서 플레이스 안에 있는 인풋에 우리가 다중 이벤트를 줄 거예요. change, key업, 그리고 past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줘서 만들어 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가 바뀌거나 또는 키가 눌렀다 뗐을 경우에, 누르는 순간은 아니에요. 키 다운은 아니고 키업 자체가 키를 누르고 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스트는 우리가 복사 붙이기 할 때, 특정한 텍스트를 붙였을 때 있는 거예요. 텍스트를 붙임을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이벤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풋 안에 그 이벤트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변수를 length로 하겠습니다. length로 하고, length 자체에 현재 인풋이죠. 인풋을 선택을 해야겠죠. 현재 인풋의 안에 내용에 대한 개수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변수명을 저장을 하는데 현재 this라는 것 자체가 인풋을 얘기하잖아요. 인풋 안에 있는 이 밸류, 실제 밸류예요.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에리어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곳에 밸류하면 작성이 되잖아요. 이 작성되는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몇 개가 텍스트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랭이 0보다 클 경우, 이 변수명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텍스트가 0 이상, 그러면 한자 이상 들어가게 되면 바로 현재 있는 this가 지금 현재 인풋이죠. 인풋에다가 add 클래스 또는 인풋의 형제를 잡아도 되고요. 인풋의 형제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add 클래스 하셔서 여기에다가 제가 edit라고 하겠습니다. edit 클래스에서 edit라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해서 이 부분을 remove를 시키겠습니다. remove 클래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안에 좀 개발자 도구 한번 찍어볼까요? 개발자 도구 찍어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자체 클래스가 붙게 돼요. 에디트라는, 편집 중이라는 거죠. 에디트라는 클래스가 붙게 되고, 텍스트가 사라지게 되면 클래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고 있다는 걸 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인풋이죠. 현재 인풋에 클래스가 들어갔으니까 CSS로 나머지는 제어하면 돼요. 자, 인풋에 edit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 형제의 스팬을 잡아서
바로 사라지게 해주면 되죠. 오파시티 0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팬 요소 자체도 잡아야겠죠. 스팬 요소를 잡아서 오파시티 1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트랜지션을 주게 되면 바로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텍스트가 입력되면 사라지죠. 좀 재미없게 사라지죠. 이 부분을 좀 포지션을 줘서 한번 볼게요. 위에 스팬이 이미 있네요. 약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잘라서 다시 선택하지 않고 위에서 활용을 할게요. 그러면 레프트 4죠? 여기서 레프트를 좀 더 많이 가겠습니다. 10픽셀로 가서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초점이 왔는데 쓸 때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빠지면 그대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밸류 안에 텍스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 사라지게 되면 텍스트가 없게 되면 그대로 텍스트 설명글이 스팬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플레이스홀더 위에 이 애니메이션은 포커스 될 때만 체크를 했었지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안에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만 반응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를 썼을 때 한 줄밖에 안 되는 걸 두 줄짜리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인풋 타입 텍스트나 어떤 한 줄짜리 텍스트 쓸 공간에서는 두 줄짜리로 이렇게 넣을 이유가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다른 좀 사이트를 봤는데 두 줄짜리 플레이스홀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검색을 해본 결과 텍스트 에어리어밖에 두 줄 이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인풋 한 줄짜리 텍스트 입력 공간에서는 제가 임의로 스크립트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홀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플레이스홀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HTML5 넘어오게 되면서 모든 브라우저에 웬만한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전부 다 표준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100%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밸류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플레이스홀더는 전혀 접근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성을 좀 높여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CSS로 어떻게 이 디자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은 추석이 끝난 그 주에 금요일에 올라가는 영상이 되거든요. 지금 녹화하는 거 추석 전에 녹화하는 거긴 한데 추석 연휴 다 푹 쉬시고 다시 이렇게 업무 돌아오시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은 추석을 보지 않아서 이번 연휴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미리. 네,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